다지하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절강대학교 입시호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강대학교는 코로나가 끝나고 200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 그 중국의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물론 그 알리바바가 본사가 있어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소동파 시인이 서호의 아름다움을 많이 노래했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호수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절강대학은 중국 대학교 랭킹 5위 안에 들면서 시험이 없어요. 네네, 북경대, 복단대, 상위교통대, 인민대처럼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서류 전용으로만 한 HSK 준비하고 고등학교 성적 정도의 어떤 서류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유학생들한테 솔깃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HSK하고 간단한 서류 정도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기는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비해서 사실은 졸업은 그렇게 만만한 대학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끼리 한국인끼리 공부하는 대외한학과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상경계열이나 아니면은 이과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입학한 학생들이 50% 이상은 졸업을 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더 졸업이 힘든 그런 학교죠. 그래서 서류 준비가 간단하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셔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조금 실수를 착오를 안 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절강대학교 입시요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절강대는 어쨌든 인류대학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국어로 수업하는 전공,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이 있는데요. 중국어로 하는 전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하는 전공의 학생을 많이 안 보내봐서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로 하는 전공의 학생들을 많이 안 보내봐서 중국어만 전문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중국어로 수업하는 전공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철학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과 있고 고전 문학과 있고 역사학과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HSK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다가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해당 학과에 대한 HSK의 어떤 요구 상황 그리고 학과별로 요구하는 특별한 어떤 너는 이과 들어오면서 미래는 미술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이과 중에서 생명공학과는 생명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어떤 특이사항이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그거는 블로그나 올려놓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과가 있는지 한 요 정도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물과 박물 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이 있고 예술과 과학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방과 한국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죠. 문과 학생들은 그래서 전파학이 있고 여기는 6급, 5급 20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문계열도 많이 가는데요. 영어과 있고 번역과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과 있고 일본어과 있고 독일어과 있고 불어과 있고 스페인어과 시바냐 스페인어과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있고 금융이 있고 재정이 있고 국제경제와 무역
어쨌든 이쪽은 수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다 명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을 안 치고 가는 학생들이 제일 가서 고생하는 문과 쪽이 이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학이 있고, 공상관리 있고, 정보관리와 정보통신, 그 다음에 회계학 있고, 그 다음에 농림경제학, 예, 이제 이과, 농학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토지자원관리. 아, 이과는 아니고요. 이쪽은 문과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동과 사회보장, 정치학과 행정, 그 다음에 사회학 이렇게 있고요. 주의사항들은 나중에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서류 전형은 그 서류 전형이 간추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많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과 응용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와 컴퓨터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지리정보과학이 있고, 대기과학이 있고, 지질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 있고, 기계공정이 있고, 이과 쪽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시스템 공정이 있고, 차량 공정이 있고, 과정, 과정, 짱빼이 그쵸? 이쪽은 이제 설비 과정 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공정이죠. 네네. 그 다음에 화학 공정과 예술, 그 다음에 생물 공정, 그 다음에 구분자 재료 공정, 그 다음에 재료과학과 공정, 네. 그 다음에 건축학, 네. 건축학은 여기 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해놨고, 도시와 시골의 설계, 도시와 도농 설계, 그 다음에 토목, 수리, 그 다음에 교통공정, 그 다음에 전기공정 및 자동화. 여기 작년에 2년 전에 한 학생 보냈는데요. 수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그냥 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중국 학생들이 또 다들 수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취업도 알아보고 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그 한국 기업들 만나서 서포트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렵게 해내야지 결과가 나오는 전공이 이공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안타깝게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많이 도태하기도 하고 살아남으면은 또 잘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이과의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공정역학이 있고 비행기 설계와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공정과 기술이 있고 뭐 이런 데들 비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한국에서 이런 학교 들어가기 정말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만 중국어하고 이런 전공 같이 해갖고 오면은 저는 정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광전자 정보와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정이 있고 전자과학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전자과학과 공정이 있고 공업설계가 있고 컴퓨터과학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정, 네, 그 다음에 정보안전, 뭐 정말 다들 유명한 학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생물의학 공정, 뭐 이런 데도 저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물의학 공정, 그죠? 그 다음에 생물과학, 그 다음에 생태학, 그 다음에 환경과학, 그 다음에 환경공적, 그 다음에 농업자원환경, 농학, 그 다음에 그 예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저런 거죠. 화원 꾸미고 하는 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무 심고 막 그런 거. 네네네. 그 다음에
식물 보호, 그 다음에 차학, 원림, 네네. 그러니까 이 수풀하고 꽃 이렇게 가리키는 게 원해예요, 그죠? 원해. 원해네, 원해. 한국말로 원해학과, 네네. 그 다음에 동물과학, 그 다음에 동물의학. 여기가 이제 수의과 될 수 있는 학과예요. 네, 수의과.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그리고 이 학과는 한국에서 인정이 돼요. 수의학과가 물론 뭐 한국에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지만 이렇게 가서 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품과학 공정이 있고 농업 공정이 있고 임상의학이 있고 예방의학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가 있고 그다음에 약학이 있고 제가 한 3년 전에 약학 하나 보내놨더니 힘들다고 군대 갔다 왔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도전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준비 많이 하시고 가고 그다음에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외 하나과 이렇게 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전공 살펴봤고요. 그 서류 접수는 이미 시작을 했고 3월 29일 날 일단은 마감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과별로 조금 기한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좀 보시고 대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HSK와 요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비는 보통 뭐 400만 원에서 그 정도 돼요. 중국어로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뭐 의학 쪽은 한 600이 55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기 영어는 저는 사실은 뭐 추천도 안 하고 제가 뭐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또 더 코멘트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은 외국인이어야 되고 22세 이하여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돼야 되고 신체 건강해야 되고 그죠? 네. 절강대는 한국에 검정고시 가능합니다. 안 되는 학교 많죠. 근데 절강대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적 갖춰야 되고, 예, 그래서 국적이 변화되거나 뭐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민이나 결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변경이 있는 학생들은 요거를 좀 맞춰야지 된다. 네. 그 다음에 중국어는 언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SK 내야 되는데 과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다. 그리고 뭐 영어도 뭐 이렇게 토플하고 IELTS를 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만 그래요. 그리고 영문과도 이런 거를 내라고 아까 보면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청할 때 서류는 여권, 고등학교 졸업장, 그 다음에 성적표, 그 다음에 HSK, 그리고 두 분의 추천서, 거기에는 반드시 선생님 사인하고 이메일, 전화 이런 거 넣어야 되고요. 자소서 800자 잘 쓰셔야 됩니다. 절강대는 어쨌든 서류 전형인데 HSK 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소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잘 써갖고 내셔라.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상장 받은 거 있으면 내라.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을 원래 중국 국적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꾼 케이스들은 이런 거 좀 내라. 이런 거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여러분들 입학할 때까지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여기 다운로드 받으셔서 위탁서 해서 좀 제출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SAT나 IB나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를 이렇게 내면은 되고요. 또 아니면은 고등학교 성적을 내는데 등수나 백분율로 좀 잘 알아볼 수 있게 내면 좋겠다. 그리고 위 서류는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 공정해서 내야지 됩니다. 한국어로 돼 있다면. 그리고 서류 원본을 낼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서류 원본은 나중에 학교 갈 때 9월 달에 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당신은 이런 서류 더 내세요 하면은 또 더 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접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기본적으로 다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이렇게 내면 합격 통보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하고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온라인 면접 등의 종합 소지를 고려해서 학생들을 뽑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학생은 반드시 1년의 학비를 미리 지불을 하셔야지 됩니다. 2004년 6월서부터 이제 정식 입학하는 학생들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합격 통지서를 요새 받아요. 요새는 종이로 해서 막 우편 보내기도 하는데 이거를 더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 서류하고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학생 이름하고 뭐 그 학번 이런 거 잘 써서 내시고, 그 다음에 절강대는 사실은 복단대나 북경대나 하는 학생들이 2지망, 3지망으로 또 이제 또 복수로 넣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절강대가 발표를 일찍 내요. 일찍 내면서 복단대 시험 보기도 전에 학비를 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학비를 내는데 복단대가 합격이 되고 학비를 환불을 받으려고 그러면 환불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내가 서류를 속였거나 그랬어도 학비가 환불이 안 된다. 실격이 돼도 환불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면 뭐 그런 어떤 것들은 조정이 될 수 있다. 합격, 불합격이. 이거는 보통 그 국적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 도착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중국의 학교들하고 좀 연관된 데에서 장학금을 주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장학금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정말 훌륭한 친구들 많이 보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하고의 그런 어떤 연관관계, 학교의 추천 뭐 이런 게 있어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이제 8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숙사는 여기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거는 별도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알아보실 때는 이제 중국어 수업은 여기 이메일, 영어 수업 관련된 전공은,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은 요 이메일로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뭐 전화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강대 입학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고, 여러분들 절강대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今天到这里了，好，再见。